자, 이어서 그 묘유궁의 자미탐랑을 보겠습니다. 묘유궁의 자미탐랑을 공부하기 전에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머릿속에 좀 자리를 딱 집어넣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왕지라는 거예요. 왕지. 왕지는 일종의 좌우묘유를 얘기하거든요. 좌우묘유를 얘기해요. 여기에서는 이제 흔히 말하면 이 욕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욕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욕이라는 개념은 이 물욕, 탐욕, 뭐 욕심 온갖 것을 욕이라는 개념으로 쓰는데 요게 이 글자 뜻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골짜기 곡자예요. 골짜기 곡자고 이게 하품 흠자예요. 하품 흠. 입을 쫙 이렇게 벌리는 거 있죠? 입을 쫙 벌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입을 쫙 벌린다는 뜻이가 뭐냐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입안에 옹창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집어넣으려는 이렇게 사람의 그 이기적인 본능적인 그런 자사자리라고 하잖아요. 셀피시 이기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걸 얘기하고 이 곡자는 그야말로 공곡이에요. 공곡. 비어있는 골짜기다 해가지고 뭐 비어있는 골짜기고 입에 만족하지 못해서 입에 모든 것을 쳐넣으려는 이런 걸, 이 연상을 두고 이 욕을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욕이라는 개념이 좌우묘요, 이게 잠이오고 탐랑하고 동궁조합이든 객궁조합이든 이 출발 자체가 이 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계속 강의를 말씀드리지만 뭐 시중에서 기존의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런 기술적인 거 몇 마디 하고 아무 깊이 없는 내용 하는 거 이게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가급적 본질에 접근하려는 방법론 정도 제가 어깨를 빌려드리는 정도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 본문 안에 다 있으니 어찌됐거나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 중에서는 가장 상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접근을 좀 잘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강의를 이렇게 일종의 화두를 던지는 식으로 내 어깨를 빌려주는 어깨를 받고 올라가라는 식으로 아니면 이 강의를 듣고 이 강의를 기초로 해서 더 통변 영역도 기르시고, 기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 내용을 익히시고, 뭐, 이러라는 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용어 해석이나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랄까, 본질이랄까, 그런 거 중심으로, 이제 뭐, 대강을 설명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뭐, 기술적인 거 뒤에 뭐, 쭉 통변 내용 한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 내용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예. 일단 묘의궁이든 좌우궁이든 이 왕지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왕지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꼭 단어가 이 욕이에요. 욕, 욕. 신방을 써도 마음신변을 써도 되고 뭐 안 써도 되고 뭐 대강은 의미는 뭐 물론 이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중국 책을 보면 신방변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욕의 개념은 이 공곡이에요. 공곡. 공곡, 빈 골짜기라는 뜻이고, 이게 하품한다는 뜻이니까 입을 쫙 벌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을 쫙 벌려서 벌린다는 뜻은 뭐 모든 것을 입안에 쳐 넣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일종의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재물을, 마치 재물을 구하는데 빈 골짜기에 가득 재물을 쳐 넣는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욕자는 가장 먼저 흔히 말할 수 있는 말이 흔히 말하면 욕망이에요. 욕망. 욕망. 욕망도 안에 있고 욕망이라는 글자는 안에 있고 이 음사라는 말이 안에가 있어요. 예, 음사. 음사라는 말이 있어요. 음사. 예, 이 음사. 이 음란하다는 뜻이고요. 사악하다는 뜻입니다. 간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음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 자체가 흔히 말하면 중국 사람들이 가장 그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군자격, 소인격. 이 전형적인 소인격의 일종의 행실이랄까, 마음 씀씀이랄까, 심보랄까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욕망 안에는, 이 욕자 안에는 일반적으로 욕망이라는 뜻도 있고, 음사라는 뜻도 있고, 일반적으로, 무엇을, 좋아한다,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적으로 뭐뭇을 필요로 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다만 문명학적으로 의미 있는 해석은 이 욕망하고 음사란 뜻이죠. 예, 빈 골짜기에 재물을 꽉꽉 쳐 넣는 거, 그런 의미로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이 흠자는 하품할 때 입을 쭉 벌리잖아요. 입을 벌린다는 뜻은 뭐예요? 만주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모든 세상에 그냥 재물을 다 그냥 꾸역꾸역 쳐 넣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또 좌우묘유의 잠입탐랑, 묘용의 잠입탐랑 동공조합, 좌우공의 잠입탐랑 대공조합에서 또 이 나오는 개념이 이제 물욕과 정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물욕과 정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물욕과 정욕을 나누기 이전에 꼭 따라다니는 그 단어가 뭐냐면 이 탐자예요. 탐자. 탐자입니다. 따라다니는 단어가 이 탐자예요. 탐자. 이 탐자는 이 플러스 이 금자죠. 플러스 조개패예요. 이게 이 패자가 조개패자입니다. 일종의 조개패는 저기죠. 조개패는 일종의 재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물을 얘기해요. 이거 재물이나 화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 이, 요 금자도 마찬가지. 이 글자 뜻이 입을 아래로 벌려서, 이렇게 입을 아래로 벌려서 혀를 쭉 내밀어 가지고 혀 있잖아요. 혀를 쭉 내밀어서 물을 마신다. 이런 의미예요. 글자 뜻이. 예, 그러니까 욕자가 갖고 있는 입을 크게 벌린다는 의미하고 여기입니다. 턱을 쭉 아래로 쭉 내려서 혀를 길게 내밀어서 그냥 물을 양껏 꾸역꾸역 또 쳐넣는 모습 있죠? 요것을 의미를 하면 됩니다. 이 패자는 조개 패자니까 옛날에는 조개가 화폐였잖아요. 얘는 화폐나 재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자 자체가 일종의 물욕이고 정욕이고 뭐 이런 모든 의미를 좀 이렇게 포함하는 듯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탐은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탐에 갖고 있는 그 뜻이 뭐냐면 첫째는 돈을 좋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낭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무료계 화신이네 어찌네 온갖 얘기하는 겁니다. 탐낭 앞에서 돈 얘기하면 왠지 모르게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그럽니다. 탐낭이 돈 얘기 딱 듣는 순간. 다른 14정성보다도 이상하리만큼 탐낭은 돈 얘기를 듣는 순간 막 눈이 번쩍번쩍거리고 그러게 대한 그 욕망 있죠. 그것이 이상하게 그게 눈빛이나 얼굴 표정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재물을 사랑한다는데, 좋아한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 탐자 안에,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쭉 뻗어나온 말 중에 이 탐자 안에 또 뇌물이나 부정한 재물 있죠. 뇌물과 같은 거, 부정한 재물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탐할 탐자에 또 나오는 단어가 또 뭐냐면, 구다라고 해가지고, 구하는 것이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요구하는 것이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욕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자, 탐자 해서 탐욕 이렇게 해서 이 글자를 책에는 물론 60성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예를 들어 물욕과 정욕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물욕과 정욕 이전에 그 탐욕에 있어서는 탐낭에 있어서는 탐욕이라는 말 중심으로 놓고 해석을 시는 게 가장 우리 피부에 와닿고 와닿을 수 있는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이러한 본질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나머지 자미두수에서 요구하는 조합이 성계조합이랄까 아니면 뭐 묘왕지랄까 뭐 이런 개념 있잖아요. 무엇을 만나고 어떻게 좀 보자기성 보자살성을 어떻게 만나고 하면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이 쭉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본질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어야 돼요. 본질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걸 뭐 암기하는 식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 우리 뭐 열 몇 살 중고등학생들이 이거 뭐 입시 공부하듯이 하는 공부가 아니라 되게 나이 잡수신 분들이 하고 좀 젊은 분들이 한다면 인생 경험 없이 하다 보니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통변이 본질을 이렇게 본질도 이해를 못하고 이상하게 하는 뭐 유튜브들도 많이 있었디다마는 그걸 좀 저는 좀 이렇게 뭐 제가 뭘 어떻게 더 하겠냐마는 미약하지만은 가급적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입 탐낭을 보려면 묘유궁의 잠입 탐낭이든 좌우궁의 잠입 탐낭 대궁조합이든 묘유궁의 잠입 탐낭 동궁조합이든 팀자와 역자를 아시고 그냥 빈 골짜기에 막 그 산 골짜기 있잖아요. 얼마나 골짜기가 깊어요. 거기다 온갖 재물을 쳐 넣으려는 그런 심보 그걸 뭐 염두에 두시고 아니면 막 그 혀를 내밀어 가지고 온갖 그 막 빨아먹으려는 그런 모양을 염두에 두시고 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하게 물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욕망들 있잖아요. 욕망이나 본인이 뭐 그냥 뭐 요구하는 것이 많거나 뭐 온갖 개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꼭 물질에 한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60선계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물욕과 정욕을 나눈 것 같아요. 어떻게 생기면 무력 중심으로 가고 어떻게 생기면 정욕 중심으로 간다. 이런 걸로 나누는 거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잠이 탐정세계는 완전한 탐욕성에 속한다. 이 탐욕이라는 글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잠이 탐난 그 자신도 본래 탐욕성이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방에서 만나는 무고 파곤도 강렬한 무력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뭐 염정칠살도 마찬가지고. 염정칠살은 보통 저기가 아니에요. 뭐 일일이 다 뭐 성계조합 할 때마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도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탐욕이 없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물욕인지 도화를 포함한 이제 욕망인지를 이제 그 근본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식으로 출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계적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의 본질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그 탐욕이 물욕으로 나타날 것인지 정욕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탐욕이라는 글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이렇게 사전적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문명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범주를 이렇게 쭉 범주화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걸 구분을 하는 것도 있고 군자와 소인을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범주화해야만이 어떤 조합을 만나면 이 조합으로 범주화하고 어떤 조합을 만나면 이런 조합으로 범주화하고 이런 뭐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 이제 중주파에서는 물욕과 정욕으로 나누는 겁니다. 음. 물욕은 일종의 물욕이에요. 그야말로 물질입니다. 물질, 화폐, 재물, 돈, 뭐 이런 온갖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빈 골짜기에, 빈 골짜기에, 하다못해 서울 우이동 골짜기만 가도 엄청 깊잖아요. 그 빈 골짜기에 돈과, 비단과, 일종의 화폐와 재물이나 뭐 이런 걸로 다 꾸역꾸역 채워넣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물욕은 대강 머릿속에 이렇게 좀 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참, 그렇게 물질이 좋을까, 돈이 좋을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정욕이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정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이동 골짜기만큼이나 이 깊은 빈, 뭐냐면 공곡이잖아요. 비어있는 골짜기를 정욕으로 채운다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상상도 안 되잖아요. 뭐 변광수 정도나 생각이 들려나 어쩌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런 개념을 이렇게 대강에 이게 머릿속에 쭉 잡아놓고 사람을 유심히 관찰할 때 이 사람이 물욕적인지 정욕적인지 아니면 두 개 다인지 이렇게 꾸준히 그 사람을 관찰하고 관찰한 것을 명반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명반조합이 되면
이게 한번 한 대여섯 개 이렇게 딱 보면, 아,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 조합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조합이 되면 대개 이런 식으로 경향성이 나타나더라. 추세성이 나타나더라. 경향과 추세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해서 사람의 본질을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언행이나 마음 씀씀이나를 명반을 통해서 확인하고 명반을 통해서 범주화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나중에는 명반만 보면 이러한 명반을 타고 나면 이런 식으로 추세와 경향이 나타나더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모든 사람의 인류가 지금 현재 뭐 80억인가 뭐 어떻게 됩니다. 80억의 상황을 모두 다 명반의 형식으로 나타낼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일찌감치 만들어 놓은 개념이 있어요. 이 상에 대한 관념을 쭉 거니 세워 놓으시고 그렇게 머릿속에 딱 잡아두시고 사람을 본질을 이렇게 쭉 유추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운명학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평 명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평 명리도 일단 격과 오행을 중심으로 딱 봐놓고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타고 나면 이렇게 추세와 경향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좀 디테일적으로 더 들어가고 얘기하면서 인간을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본질 있죠? 인간의 본성, 본질, 천명, 뭐 이런 거. 제가 천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우선 하려는 방향으로 선천 공부를 포인트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1, 2년 안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뭐 이렇게 속성이나 이런 개념보다도 오랜 관찰이 필요하고 오랜 궁리와 독서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욕은 물질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물질적인 재부와 향락 방식이죠.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그 물질을 어떻게 취하는가, 취한 물질을 어떻게 향락하는가, 이 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향락, 향수라고 그러죠, 향수. 네,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요거하고 형통하다, 형태하고, 아, 이거 삶을 평하고 글자 어원이 똑같이 씁니다.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음식을 삶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원형이정 할 때 형자가 이 글자가 똑같아. 출중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형통하다 형자하고 향락, 향수할 때 향자하고 삶는 팽자하고 삶을 팽자입니다. 이거 돼지고기, 양고기, 소고기를 삶는 걸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의 가장 원형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지금 우리는 뭐 제사날 모여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원래 이 글자가 만들어질 때 그 당시의 의미는 일단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러는 겁니다. 취하고 춤추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술이 꼭 들어가는 거죠. 향락 방식입니다. 향락 방식까지를 뭐 누구는 노래방 좋아한다, 누구는 뭘 좋아한다, 뭐 음식도 소고기를 좋아한다, 뭘 어떻게 먹는 걸 좋아한다, 뭐 누구는 막 개글 쓸게 처먹는 걸 좋아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향락이랄까, 이 누릴 향자가 나오는 곳이 자미두수에서 딱 별이 두 개예요. 이 향자가 나오는 별이 자미두수에서 두 개예요. 첫째는 탐낭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천동입니다. 천동. 전부 다 이렇게 탐낭은 물욕이고 천동은 식욕이잖아요. 이게 먹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종종 과도하게 찾고 취한다는 것. 지나치게 찾는 겁니다. 구다. 구하는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구다. 이게 구할 구자죠. 어, 많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많을 따죠. 많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사는데 에, 얼마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온갖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이겁니다. 흔히 물욕에 빠짐이라는 표현으로 세속적인 곤란과 요란스러움이죠. 참 이거 방법 없습니다. 이렇게 딱 타고 나면. 이게 정욕이 문제입니다. 이게 정욕. 정욕은 사람의 각종의 정감과 본능적인 욕망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는, 문명학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이성에 대한 욕망이에요. 이성에 대한 욕망. 자, 보겠습니다. 되게 탐욕이나 욕망을 보통 물욕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정욕을 따로는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물욕과 정욕 한마디로 합쳐서 탐욕이라는 개념으로 뭉뚱그려서, 어, 이렇게 제가 좀 통변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음. 옛사람은 참이탐낭 위 지음에 지극히 음란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지극히 음란한 뜻으로 이 정욕의 측면도 있지만은 이 안에는 일반적으로 이 한국의 우리나라에서는 이 음자를 우리나라에서는 이 음자를 음란지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정화하고 임수합 같은 개념으로만 이렇게 하는데 이 음자가 과도하게 넘쳐 흐른다는 뜻이에요, 물이. 예, 그러니까 꼭 음란하다, 남녀 간의 남녀 상렬지사만을 얘기를 우리는 하는 경향이 많은데, 원래 뜻은 남녀 상렬지사에 대한 얘기 이전에 과도하게 넘쳐 흐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과도하게 넘쳐 흐르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욕이 넘칠 수도 있고, 정욕이 넘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유독 정욕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뜻은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게 명이고 점이고 강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용어 구분을 신경을 많이 써서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굴절된 용어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게 음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무슨 음란이라고 막 하거든요. 간체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어지러울 난자. 음란이라고 하는데 이 음란이라는 글자는 중국에서 두 글자 연결된 자는 없어요. 삼형통일에서 십간 오합이라고 하잖아요. 갑기토 뭐 이렇게 정의만 이렇게 할 때 이걸 음릴지압이라고 그래요. 삼형통에서도 음릴지압. 음란지압이라는 말 글자가 없어요. 음란지합 해가지고 이 네 글자 연결된 글자가 내가 삼명통이나 연애작품에서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그 편협한 그겁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이렇게 뭐 이제 뭐 비토가 많이 생길 딱 그런 말인데 음란지압이라는 말, 음란이라는 말은 없어요. 서명통에서 음릴지압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제가 연애작품 번역의 앞부분에 이게 청간의 앞부분에 있어서 서명통이 인용해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인용해서 각주 다뤄놓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이라는 말을 우리는 맨 남녀간의 상렬지사 개념으로 보는데 이 음이라는 개념은 남녀간의 상렬지사 이념의 이전에 흘러 넘치고 이런 의미부터 쭉 풀어나가야 됩니다.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자가 들어가면 사실은 원래는 물욕 개념이나 막 자기 욕심을 기존 질서랄까 정당하지 못 질서를 없인 여기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막 자기 욕심을 꾸역꾸역 채우거나 남에게 피해 주거나 이런 의미가 더 커요. 어. 그러니까 이제 참이탐낭을 놓고 보시면 딱 맞아요. 사람이 탐욕이 깊거나 물욕이 깊으면 그 사람의 행동이 어디까지로 이렇게 저질로 떨어질 것인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부정한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물건, 그 다음에 시기, 질투, 이런 말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못 가지면 남이라도 못 갖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내가 못 먹는 밥상, 남이라도 못 먹게 그 밥상 걷어차는 거 있잖아요. 이런 개념으로까지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통변이 확장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모르면 아무리 기계적으로 뭘 해보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잘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제 강연은 가장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없이 잘 의미 없이 마구마구 써대던 거예요. 뭐 저도 강의를 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학생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견으로 용어를 막 난사를 합니다. 난사를.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뜻의 본질이 뭐예요?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그거 자기가 쓴 용어가 뭔지도 모르고 구사를 해요. 왜? 본인이 저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막 하니까 난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도 없이 뭣도 없이 그냥 이 학문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정확한 개념이 좀 쓰고 체가 좀 서야 본립이라고 하잖아요. 본립. 근본이 서, 근본이 서야 돼요. 근본. 뭐 제 강의 이렇게 유튜브 찍는 목적은 오로지 이겁니다.
오로지. 한 명이라도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서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런 개념을 이어받는다면 좀 아무리 강호 세계 일망정 조금이라도 뭐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보니까 잠입탐랑의 천형이나 지공지가 보면 자율 뭐 이런 절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자율과 절제도 또 구분을 다 해놨어요 대체. 예. 나머지는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뭐 이런 건 다 기술적인 거니까 쭉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앞부분, 음, 예를 들어서 지미탐랑이 명궁이면 이게 무곡파군과 염정 칠사를 삼방사정에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삼방사정에서 만나는 조합에 따라서 물욕이라면 조합에 따라서 어떻게 만나면 물욕이고 어떻게 만나면 정욕이 된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쭉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쪽에 60성계의 설명입니다. 60성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거. 그래서 이런 식의 설명은 이제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제 책밖에 없습니다. 이 책, 현재까지는. 제가 만약에 형편이 되고 시간이 되고 여러 가지 입장이 돼서 이제 북파 관련해서 이렇게 자미두스, 이 책이 자미두스 강 입문편이잖아요. 이건 중주파인데 북파로 해서 북파 자미두스 강 입문편 또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쓴다면 이제 북파도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손에 잡히게 이렇게 다 쓸 겁니다. 형편이 된다면. 그리고 이제 여기 162쪽에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도화라는 말에 대해서 뭐 우리는 도화라 하면 매일 그저 바람 피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잖아요. 흔히 강무에서는 도화를 그저 바람 피는 것 정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뭐 도화하면 바람기, 뭐 주색 잡기, 뭐 유방자식, 맨 그런 뭐 이상한 저질스러운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 도화도 제가 완벽하게 또 개념을 바꿔놨어요. 필자는 도화를 호학정신이라고 봐요, 첫째. 요것이 이제 402쪽에, 일단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 402쪽이라고 써놓으세요. 402쪽. 402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화에 대해서 이것저것 써놓은 중에 가장 내가 정리를 잘 해놨어요, 이렇게. 네. 염정편에서 해서 탐랑, 염정 이렇게. 필자는 염정을 포함한 모든 도화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통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는 호학정신입니다. 일단은 도화는 호학정신이에요. 도화가 없으면 이 배우라 이 도화 자체가 배움과 관계되는 겁니다. 도화 자체가 배움과 관계되는 거예요. 1년지기에는 제어 춘이라고 그랬잖아요. 1년의 그 계획은 봄에 있다. 도화꽃이 봄에 피는 거잖아요. 옛사람들은 봄을 뭐냐면 이 공부, 덕이나 에? 무슨 학문 뭐 이런 걸 의미로 이렇게 두고 해석을 했어요. 물론 봄에 바람 피니까 뭐 바람기가 어쩌고 뭐 이런 식의 약간 부차적인 의미도 뭐냐 이 안에 뜻이 도화라는 뜻 안에 10가지가 있다면 맨 마지막 한 10번째쯤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도학정신으로 보셔야 돼요. 도학은. 도화 있는 사람 치고 배우는 거 싫어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 도화가 있으면 무엇이든 배우기를 좋아하고 배우는 것에 주저하지 않으며 배우고자 하는 것에 번개같이 빠르게 접근합니다. 대개 선생님을 대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거나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도와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선생님한테 접근하거나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하는 것이 너무 편안하게 돼 있어요. 어. 가령 선생님은 어려운 존재이므로 뭐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도 붙이고 쉽게 질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찾아와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화의 두 번째도 교제적 대입니다. 인간관계가 매끄럽습니다. 능수능란합니다. 아, 이 중에 상대방과 화보는 정신이 있죠. 화보는 정신이 아주 뛰어납니다. 능수능란합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거, 상대방이 지금 당장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 눈치코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해도 이쁘게 말합니다. 그리고 도화가 있으면 호기심이 많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것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에 운명학은 주역의 이치대로 길흉사입니다. 길흉. 길한 측면도 있고 흉한 측면도 있어요. 모든 현상을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듣다 이를테면 뭐냐면 호기심의 좋은 측면도 있고 호기심의 나쁜 측면도 있어요. 호기심의 좋은 측면은 뭐예요? 사물에 대한 감각이 뛰어납니다. 감수성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색다른 것을 봐도 그냥 그것이 뭘까? 저것은 뭘까? 저것이 도대체 어? 저걸 뭐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금방금방 해내는 겁니다. 이걸 견이사천이란 말로 내가 대신했습니다. 내 책에서는 내가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건데 조금만 색다른 것을 봐도 관심을 보이고 꼬치꼬치 물어보는 동 매사가 호기심 천국 그 자체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견이사천은 조금만 색다른 것을 봐도 원래 먹었던 마음이나 생각을 바꾸려고 생각하는 것이니 의지가 견고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한결같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이게 뭐냐면 견이사천의 색다른 달을 이자예요. 색다를 이자, 색다른 것을 볼 땐자. 봄은 생각상 옮길 천자입니다. 그쪽으로 옮겨갈 것을 생각하는 건 마음 먹는 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기심 있는 건 좋을 수 있지만 색다른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옮겨 다니면 어떻게 해요? 배우자가 옆에 있는데 좀 색다른 것이 눈에 띌 때마다 마음이 그쪽으로 옮겨가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있는데 응? 좀 돈 좀 더 들 것 같은 뭐 좀 이상한 것이 누가 뭐 옆에서 무슨 말하면 마음이 그렇게 옮겨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1년에 직업이 한 개씩 두 개씩 바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상상도 못 합니다. 이런 시각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니 운명학적으로는 이성을 선택하거나 물건을 매입하거나 어떤 것을 선택할 경우에 하는 겁니다. 오로지 감각에 의해서 바뀝니다. 시각이든 청각이든 탁 보는 순간 마음이 가버리는 겁니다. 가령 유머가 아름다운 이성을 보면 그동안 사귀어왔던 이성을 바꾸고 그 아름다운 이성에게로 마음이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머지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심리사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미두수 뭐, 사주팔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타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팔방미인이 많습니다. 일단 팔방미인 하면 다재다능다예입니다. 다재다능다예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종의 다재다능다예인데, 돈벌이는 현실적으로 지금 다재다능다예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문화예술, 기술기능기회 이런 거 반드시 따라가는 겁니다. 교육문화예술, 기술기능기회 그 다음에 연장, 도구 이런 말을 같이 쓰는 겁니다. 미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아니면 이성이 많은 곳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화가 있다 하면 여자 30명에 남자 1명 뭐 이런 거 그런 겁니다. 아니면 남자 30명에 여자 1명 근무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쓸 수 있는 표현이 일종의 음주가무, 주색잡기 뭐 이런 겁니다. 이성과 관련된 남녀 성렬지사하고 관련된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의분방하고.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도화를 하면 탐욕과 시기질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탐욕이 물욕과 정욕, 색욕 이런 것을 다 여기다 넣는 겁니다. 여기서 그 나오는 말이 돈 냄새를 맡는 촉, 음, 사람을 볼 줄 아는 촉.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뭐 이런 겁니다. 그 촉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리가 못 먹는 밥상 남도 못 먹게 판을 엎어버리는 거 있습니다. 사랑을 좀 못 받는다 싶으면 그냥 그 주변에 다 어느 누구 망신을 줘버리는 거 있습니다.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상에서 필자가 보는 도화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더 많은 통변이 있을 수 있다. 강호에서는 일반적으로 도화라고 하면 도화살이라고 하여 바람 피는 것 정도로 통변하고 마는데 이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은 통변이고 너무 편협한 통변이다. 일종의 이런 거 관념을 좀 이렇게 좀 확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바꾸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돼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시중에 이렇게 다 판이 짜여져 있고 가르치는 선생도 이것밖에 모르니까.
도화는 바람 피는 거 정도, 주색작 꿰는 거 정도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화 얘기는 첫째 화학 정신을 얘기해야 됩니다. 딱 도화 있는 거 보면 그냥 화학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여기 도화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호학정신, 교제적대, 발방민, 호기심, 천국, 신비사물, 문화예술, 그다음에 기술기능기획, 이성상대 직업, 이성 많은 장소, 그다음에 다재다능, 다예, 기호, 향수, 주색잡기, 음주, 감호, 탐욕, 시기질투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냄새를 멸궁의 자미 탐낭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미는 일종의 선비입니다. 탐낭은 기생입니다. 일종의 자미는 황제입니다. 탐낭은 후궁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아스바리 걸어서 넘어뜨려야 되는 후궁의 간절함. 그죠? 그 선비를 어떻게든지 여기네요. 여기 3일 굶는 이리때가 고기 냄새 잠이죠. 피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모습 불욕과 불려우 같은 여인네가 순진한 선비 잠이죠. 유혹하는 모습 정욕 뭐 이런 겁니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좀 통변을 하시면 됩니다. 어. 자, 이런 것도 물욕이나 정욕이나 이것도 필요 충분을 갖추는가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미 입장에서는 좌보필 봐야 되고 탐낭 입장에서는 록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혹시라도 지공직업, 천형, 학예 이런 걸 보면 그 물욕이나 정욕이 이제 탐욕의 개념이 일종의 호학정신, 공부 쪽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탈석적인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종교철학이나 정신세계 공부로 확 빠져버리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호학정신, 도화를 호학정신에 두고 설명은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치를 알고 들어가면 아주 쉬운 겁니다. 그냥 왜 그런데요? 그게 왜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 차탐 탈석승에, 차탐 공망 탈석승이라고 돼 있잖아요. 종교철학, 정신세계 이런 걸로 빠지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걸. 그리고 나머지 잘못 만나 조합이 잘못되잖아요. 조합이 잘못되면 그야말로 여기 음, 그야말로 이겁니다. 여기. 탐락이 문창문곡이라는 게 잘못 만났잖아요. 그러면 작사전도 다허소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사전도 다허소실. 이게 작사전도에 대한 의미도 이렇게 다 찾아놨습니다. 전도의 의미도 다 찾아놨습니다. 다허소실도 다 찾아놨어요. 허는 많고 실은 적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실속은 적고 그냥 문양만 화려하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공장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공장은 뭐 한 10,000평, 5,000평 되는데 그 안에 일하는 사람은 한 대전명밖에 없어. 이 사람이 뭐 고깃집 하잖아요. 고깃집. 평수는 한 100평, 200평 되는데 뭐 일하는 사람은 뭐 뭐 몇 명 없습니다. 실속은 없다는 뜻이죠. 다우수시 바로 그거 여기 잘 해놨습니다. 아, 보겠습니다. 진실보다 다우소시는 탐낭에 대한 통변 가운데 가장 전형적이다. 뭐냐면 진실보다는 허구가 많고 겉모습만 요란차란하고 남보기에는 규모가 대단해 볼지라도 사실 알속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한다. 유한해빈 속빈강정. 정자가 빠졌네요. 속빈강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장미 탐낭을 공부해 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됩니다. 뭐 오래간만에 잠이 탐낭 했고요. 이제 간단하게 해서 이제 다음번에 이어서 잠입칠사 쭉 해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